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스토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평소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A씨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B씨였습니다. B씨의 영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B씨가 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채팅을 통하여 B씨와 대화도 종종 나누었기 때문에 친구 같았습니다. B씨를 실제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의 영상을 보다가 거주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A씨를 만난 B씨는 매우 당황하였고 무섭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인 B씨가 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하였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거주지를 노출하여 놓고 도리어 A씨를 탓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유튜버 스토킹도 실형 선고 위험이 큽니다. 자신의 생활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실제로는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더라도 그 유튜버와 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해당 유튜버가 구독자에게 친근감을 드러냈다면 실제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튜버가 자신의 거주지를 노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그의 주변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간 한 유튜버의 거주지와 직장을 수십 차례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SNS에 메시지를 보낸 한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버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바도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튜버 스토킹은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 시점에서는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예민한 사안이기에 사과를 하고 싶거나 합의 의사를 묻고 싶어도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보다는 먼저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유튜버의 거주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유튜버를 따라다니는 것만을 스토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유튜버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 유튜버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유튜버의 사진이나 행적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유튜버의 정보를 도용하여 자신이 유튜버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스토킹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한 번에 그쳤다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다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의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부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속적인 연락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폭언이나 협박 등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상담한 유튜버 스토킹 고소 사건을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유튜버를 자주 찾아가 고소당한 사건. 김씨는 오래전부터 유튜버로 활동 중인 E씨를 좋아하였습니다. E씨는 운영하고 있던 카페를 홍보하기 위하여 채널을 개설하였기에 김씨는 E씨의 직장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E씨가 일하는 시간대에 카페에 종종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E씨는 김씨를 단골 손님이라고 여기고 친절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카페에 방문하는 것을 E씨가 좋아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카페에 4시간 넘게 앉아있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E씨는 영상을 통하여 스토커처럼 찾아오는 것은 참아달라는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영상에 언급된 손님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E씨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E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성지파트너스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장소의 특성, 구체적인 행위 및 사건 경위에 따르면 김씨의 행위로 공포심이 유발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점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번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부재중 전화를 수백 건 남긴 남성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을 때는 달리 판단되기가 쉬우므로 직접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옳습니다. 유튜버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